그날 그녀는 배부르게 먹었다. 그리고 배부른 상태에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힘은 필요 없다. 다만 먼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 다음 사냥은 더 큰 짐승이었다. 새끼 노루였다. 연화는 바로 노리지 않았다. 먼저 어미의 동선을 살폈다. 풀이 눌린 방향, 나뭇가지의 꺾임, 배설물의 따뜻함, 혼자 두지 않는다. 하지만 멀어진다. 연화는 노루가 풀을 뜯는 시간보다 경계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었다. 바람을 거슬러 작은 돌을 던지고 멀리서 일부러 나뭇잎을 밟았다. 어미는 긴장했고 경계는 피로로 바뀌었다. 연화는 그 순간을 노렸다. 노루가 한 번, 두 번,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핀 뒤 새끼에게서 반걸음 떨어지는 순간 그녀는 바위 위에서 떨어졌다. 찌르지 않았다. 베지도 않았다. 몸을 밀어 넘어뜨렸고 모가래를 흐름대로 눌렀다. 노루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연화의 손은 덜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죽이는데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다. 끝내는 법을 아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연화의 사냥은 변했다. 무작정 달려들던 움직임은 사라졌고 먼저 주변을 읽는 시선이 자리 잡았다. 짐승의 눈놈 뒤에서 생각했고 자신의 그림자가 어디에 드리워지는지 계산했다. 비 오는 날엔 함정을 썼고 눈 오는 날엔 기다렸다. 바람이 센 날엔 사냥하지 않았다. 소리가 배신하기 때문이다. 뼈칼은 점점 짧아졌지만 날은 더 자주 갈렸다. 쓸데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사냥을 하며 깨달았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정확함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줄어들었고 눈빛에는 계산이 남았다. 절벽 아래에서 연화는 짐승을 잡으며 자랐다. 그러나 진짜로 버려진 것은 칼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훗날 사람을 상대하게 될 나를 위해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먼저 주변을 읽는 시선이 자리 잡았다. 짐승의 눈놈 뒤에서 생각했고 자신의 그림자가 어디에 드리워지는지 계산했다. 비 오는 날엔 함정을 썼고 눈 오는 날엔 기다렸다. 바람이 센 날엔 사냥하지 않았다. 소리가 배신하기 때문이다. 뼈칼은 점점 짧아졌지만 날은 더 자주 갈렸다. 쓸데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연화는 사냥을 하며 깨달았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정확함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줄어들었고 눈빛에는 계산이 남았다. 절벽 아래에서 연화는 짐승을 잡으며 자랐다. 그러나 진짜로 버려진 것은 칼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훗날 사람을 상대하게 될 나를 위해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짐승을 잡는 일이 익숙해질 즈음 연화의 시선은 더 이상 땅에만 머물지 않았다. 배를 채운 뒤 그녀는 늘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절벽이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바위의 벽. 위는 빛이 있었고 아래는 늘 그늘이었다.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살아남기 위한 땅이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처음 절벽을 오르려 했을 때 그녀는 너무 어렸다. 손에 힘이 없었고 발끝은 바위를 믿지 못했다. 세 번째 발디듬에서 손이 미끄러졌고 몸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등이 바위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다. 연화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지금은 아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작정 오르지 않았다. 연화는 먼저 절벽을 사냥하듯 보았다. 바위의 결, 이끼가 자라는 방향, 비가 흐른 흔적, 짐승이 오르내린 자국이 있다면 사람도 갈 수 있다. 연화는 하루에 한 번, 해가 가장 높을 때 절벽 가까이 갔다.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바위의 굴곡이 가장 잘 보였다. 손으로 바위를 짚고 발로 눌러보고 소리가 나는 지점을 기억했다. 속이 빈 곳, 겉만 단단한 곳. 그녀는 머릿속에 길을 그렸다. 체력은 사냥으로 길렀다.
그러나 오르기 위한 힘은 따로 필요했다. 연화는 나뭇가지를 엮어 손으로 당기는 연습을 했다. 자신의 체중을 매달고 떨어지고 다시 매달렸다. 손바닥은 갈라졌고 피는 굳어 굳은 살이 되었다. 밤이면 팔을 끌어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다시 쓰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다. 절반쯤 올랐을 때 작은 돌 하나가 발끝에서 떨어졌다. 돌은 소리를 내며 아래로 굴러갔고 연화의 심장은 그 소리를 따라 내려앉았다. 멈춰. 그녀는 그대로 바위에 붙어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팔이 떨렸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다. 결국 스스로 내려왔다.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연화는 방식을 바꿨다. 낮이 아니라 새벽이었다. 안개가 절벽을 감싸는 시간. 바위는 젖어 있었지만 시선은 닿지 않았다. 연화는 느리게 움직였다. 한 걸음, 숨 하나,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절벽의 중턱에 도달했다. 하늘이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까웠다. 그러나 돌아왔다. 지금은 아니다. 연화는 깨달았다. 절벽을 빠져나가는 것은 한 번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이곳을 떠나기 위해서는 이곳을 완전히 알아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비와 눈이 바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봤다. 눈이 쌓이면 미끄러운 곳이 드러났고 비가 그치면 숨겨진 홈이 나타났다. 연화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연화는 절벽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손을 쥐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아직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절벽을 빠져나가는 날, 연화는 더 이상 절벽 아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 계절은 여름과 가을의 경계였고 비는 사흘 전에 그쳤다. 바위는 아직 축축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불었다. 냄새와 소리를 모두 절벽 위로 밀어내는 방향이었다. 연화는 기다려왔다. 이날을 위해